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똘레랑스입니다. 오늘 인문학 토크 콘서트에서는 2020년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대청제국의 정치사회와 국가통합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 연구교수로 계신 임경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청제국의 정치사회와 국가통합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청나라 하면 좀 약간 우리는 중국을 뭔가 대표하는 왕조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만주 왕조로서 청나라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만주 왕조로서 청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국 왕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 왕조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라고 하면은 적어도 10세기 이후에는 그 세습적인 귀족층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지는데요. 네.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만주인의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제 8기 이제 8개의 깃발이라고 네.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8기라는 조직에 분봉된 그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왕들 아래에도 세습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귀족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중국처럼 일반적인 중국 왕조와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정점에 있고 그 아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이런 평평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 만주 왕조로서의 청나라의 경우에는 그 황제가 있다면은 그 사이에 중간 단체로서 이제 왕이라든지 다른 귀족층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 다시 일반 평민들이 있는 이런 삼중구조와 같은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중국 왕조와 만주 왕조 두 가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쓰실 때 만주어 자료를 그래서 많이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인들이 그렇게 많은 만주어로 된 자료를 남긴 줄 사람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교수님께서 만주어로 된 그런 자료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일 유명한 자료 중에 하나는 그 만주실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국 왕조의 실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네네. 실록이군요. 네. 제왕의 연대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기록은 누르하치, 이 청을 세웠던 이제 누르하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게 흥미롭게도 만주어와 한문과 몽골어 이 세 언어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몽골어도요. 예, 몽골어도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료를 직접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 만주실록의 체제에서 재밌는 거는 만주어는 이 우리 한글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죠. 그 다음에 몽골어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만주실록 체제 내에서는 한문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게 체제가 되어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기하네요. 일반적으로 한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굉장히 그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제 만주어가 제일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만주어의 독해 순서에 따라서 다른 언어도 그대로 배치를 해버린 그런 권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데요, 아주. 네. 이런 만주어 자료를 이렇게 읽으시고 해석하시기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좀 만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만주어로 된 글이나 식구 같은 거를 조금 맛보기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도 만주어로 그 대화를 하거나 하는 능력은 없어서 이제 사료를 읽어 나가다가 그 마침 이번에 논문을 쓰는 와중에 뭐 제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까요? 그런 구절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게 문어로만 읽어봤지 말로 직접 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발음은 굉장히 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영어 네. 발음이 이렇게 썩 좋진 네. 않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둘 다 그 만문노당이라고 하는 그 초기 자료에서 뽑아왔는데요. 1626년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구절인데 터브치치 망가버 더브친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역을 해드리면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딘다.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딘다. 네. 어. 그래서 요새 코로나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 네, 그런 만주인의 생각을 하고 기상, 있습니다. 기계 이런 게 느껴지네요. 예, 만문노당이라는 사료도 있는데요. 이 만문노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만주어로 쓰여져 있는 특히 초기의 사료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문노당이라는 말이 만주어로 된 예. 오래된 이제 당한 자료 이런 뜻인 거죠. 예. 네. 이게 발견을 원래는 원래 청나라의 수도였었던 그 심양에 있는 고궁, 그러니까 한이었죠 그때는 한들이 살던 고궁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20세기 초에 일본인이 방문을 했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이제 세계학계 보고가 되게 됩니다. 일본인이 먼저 발견을 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원래 그런 사소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곤 하니까 실제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이제 사진을 급히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일본에서의 만주학의 시초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만문노당의 내용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그 누르하치라고 하는 제왕과 그 뒤를 이어서 아마 익숙한 이름인 홍타이지, 예, 병자호란 때 쳐들어왔었던 그 홍타이지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사서라고 하면은 실록, 이제 명실록이라든지 청실록 같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건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은 주로 몽골과의 관계가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